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A스쿨 체험 수업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세 번째 레벨 3에서는 과학 실험과 관련해서 공튀기기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핵심 개념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빨리 레벨 2로 돌아가서 게임 만들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핵심 개념 바로 조건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캐릭터가 벽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공이 이렇게 튕겨져 나오게끔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배울 개념에서도 앞에 사용했었던 그런 변수와 조건문이 등장하니까요. 반드시 앞의 내용을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을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핵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배울 핵심 개념은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단순히 코드를 잘 짜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적, 과학적인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더욱더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에서 또 과학에서 배우는 가속도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공을 튀기듯이 움직이는 그런 공튀기기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 번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강의실 바로가기를 눌러서 강의실로 이동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먼저 경험해보고 수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만날 프로젝트 미리 보기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프로젝트 공튀기기 시뮬레이션인데요. 자,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농구공이 띠용 떨어져서 통통통 튕기면서 왼쪽 벽에 붙이면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부딪히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제 공이 떨어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죠? 자,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공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강의실로 돌아왔어요. 강의 교환으로 돌아왔고요. 자, 오늘 배울 개념, 우리가 배웠었던 변수와 조건문을 활용해서 거기에 우리가 속도를 컨트롤하기 위한 가속도라는 개념을 더해서 우리가 실제로 과학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앞에서 살펴봤었던 시뮬레이션의 주요 핵심 코드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뮬레이션 역시 마찬가지로 코드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코드를 다 설명하기에는 안 배운 개념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개념들 중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7번째 줄부터 11번째 줄로 가보면은요. 우리가 변수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y는 공의 y좌표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x는 공의 x좌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저장해 놓은 변수예요. 자, 그리고 y 스피드는 공이 y좌표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즉 공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속도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x좌표는 공이 좌우로 이렇게 튕겨져서 움직일 때 좌우로 움직이는 속도를 나타내요. 선생님은 2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고, 너무 넘어가 버렸다. 자, 다시. 자, 여기서 y 스피드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이 계속 아래로 떨어졌었죠?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공의 스피드가 0으로 되어 있는데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가속도의 개념을 활용을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줄
16번째 줄부터 19번째 줄까지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17번째 줄. 자, y는 y 플러스 y 스피드라고 되어 있죠? 자, y 스피드만큼 y 좌표가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낼 거고요. x는 x 플러스 x 스피드. 자, 오른쪽으로 x 스피드만큼 이동하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핵심 개념, 가속도라는 개념이 19번째 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y 스피드는 y 스피드 플러스 0.4. 자, 우리가 y라는 좌표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도에다가 0.4라는 값을 매 반복할 때마다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y 스피드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늘어나겠죠? 속도가 점점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y 스피드가 처음에는 0으로 시작했더라도 계속 0에다 0.4씩 더해주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우리가 물리 시간에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째 줄부터 29번째 줄 코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한번 잘 봐둬요. 자, y의 값이 전체의 높이 빼기 50. 왜 빼기 50일까요? 공의 사이즈가 50이기 때문이에요. 50, 50. 자, 50을 뺀 값. 즉, 이게 어떤 경우죠? 공이 땅에 닿는 경우. 자, 공이 땅에 닿는 경우를 나타내고요. 자, y 스피드가 0, 즉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y의 스피드에다가 마이너스, 즉 튕겨져 올라가게끔 만들어주고 0.8을 곱해주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x좌표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50, 여기서의 50 마찬가지로 공의 사이즈 때문이죠. 자, 그 벽의 값보다 커지고, 그리고 x 스피드가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죠. 자, 그때에 만약에 조건문이니까 자, x의 스피드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왼쪽으로 이번에는 이동하겠죠. 0.8 곱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거는 오른쪽 벽에 튕길 때죠. 자, 이 경우는 오른쪽 벽에 튕길 때.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자, 오른쪽 벽에 튕길 때를 의미를 하고요. 자, 이거는 뭘까요? x가 0보다 작고 x의 스피드가 0보다 작을 때, 즉 왼쪽으로 이동할 때겠죠? 자, 그때 다시 x를 붙여주니까 x의 스피드가 플러스가 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건 뭘까요? 왼쪽 벽에 튕길 때. 자, 그쵸? 자, 그래서 오른쪽 벽에 튕길 때, 왼쪽 벽에 튕길 때, 공이 땅에 닿는 경우 이렇게 조건문을 활용해서 우리가 벽에 튕기게끔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개념, 점점 빠르게 가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변수를 이용해서 속도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가속도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만들었었던 그 사각형 움직이는 코드 기억나요? 이게 우리 사각형 움직이는 코드였었던 거. 복습을 했었던 친구라면은 기억이 날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x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 적어줬었죠? 이게 어떤 의미였어요? x가 1씩 커지니까, 그쵸? 그 네모 박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x의 속도가 1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나요? 자,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 더 보여줬었죠. x는 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숫자를 5로 늘려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더 빠르게 움직였었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된 이유가 뭔가요? x는 x 플러스 1이 아니라 x는 x 플러스 5로
속도를 더 키워줬기 때문이죠. 속도가 빠를수록 더 오른쪽으로 빨리 움직이겠죠. 속도가 커질수록. 자,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속도가 우리가 1에서 5로 늘렸더니 더 빨라졌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프로젝트의 코드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공이 떨어지는 y만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y 스피드를 0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코드를 우리가 추가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공은 멈춰 있어야 돼요. 왜? y가 0이고 y의 속도도 0이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속도가 0이라고 했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0이죠? 근데 어떻게 농구공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가속도의 개념을 여기에서 추가해 줬어요. 자, 보면은 19번째 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코드라고 얘기했었죠? 자, 비밀은 바로 19번째 줄에 있는데요. 한 번 반복이 될 때마다 y 스피드, 속도에다가 0.4만큼 우리가 커지도록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y 좌표가 0.4씩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라 그랬어요? 속도라 그랬죠? y 좌표가 0.4씩 커지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0.4씩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면 될수록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높은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중력에 의해서 물체에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을 때 마치 공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중력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로 이제 바닥에 부딪히면 공이 튀어오르게 되는데 그 튀어오를 때도 처음에는 0.8을 곱해줬기 때문에 빠르게 튀어 올라가다가 계속 속도에 플러스 0.4씩 더해주게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속도가 이제 계속 더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점점 튀어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0이 되는 지점에서 다시 플러스로 되기 때문에 공이 다시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때 다시 마이너스로 값을 바꿔주니까 튀어 올라가다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가속도에 의해서 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공이 튕기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다양하게 숫자를 바꿔보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속도를 0.4가 아니라 1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공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근데 이런 모양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중력의 모양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값을 0.4로 이렇게 바꿔 놓은 거고요. 자, 그럼 공에 떨어지는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공에 떨어지는 위치. 아까 y가 0이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떨어지게 된 건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2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공이 어디서부터 떨어질까요? 공이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해 가나요? 자, 또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처음에 공이 떨어지는 속도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처음에 공이 떨어지는 속도를 10으로 맞춰봤어요. 자, 그러면은 공이 처음에 위에서부터 튕겨 올라가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처음에 속도가 10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튕겨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부자연스러우니까 스피드는 다시 0으로 맞추고 공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 x 스피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2배 빠르게 4로. 자, 그러면은 공이 널찍널찍하게 튕겨져 나가죠. 아까는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움직였는데 지금은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이렇게 공이 계속 빠르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수의 값과 조건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오늘 수업도 재밌었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험 수업 3가지를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프로세싱 언어의 매력에 빠지는 시간이 됐나요? 자, 프로세싱 언어는 이러한 기능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함께 배워보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헬로 알고에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헬로 알고는 잠실에 있는 학원인데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스쿨 프로세싱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헬로 알고로 문의 주면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프로젝트들은 계속 연습실에 남아 있으니까 한번 계속 여러 가지 값들을 바꿔보면서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길 바라고요. 처음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연습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 수가 있고, 또 작품 공유방에서 본인이 만들었었던 프로젝트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로 알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꼭 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도 한번 공유해보고 자랑해보기를 바랄게요. 그러면은 체험 수업 듣느라고 모두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A스쿨 수업 시간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